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술입니다.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건강 생활 습관 점수를 매겨보면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은 잘 챙겼는지, 야식과 패스트푸드는 좀 줄였는지, 금연은 실천했는지, 운동은 꾸준히 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평소 바른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나쁜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주고 척추에 노화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척추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성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자,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예, 모든 사람이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대형성 변화로 허리가 아픈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이 원인 경우가 많아서 척추 질환을 흔히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소 구부정한 자세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는 경우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장기간 운전을 하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 근육의 긴장과 부담이 늘어나 척추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자세는 골반과 척추를 휘게 해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교통사고 같은 후유증, 생활 속 부상이라든지 운동 부족으로 허리 주위의 근육이 약한 경우에도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네. 비만이 심하고 배가 나온 경우에는 무게 중심을 잡으려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경우는 특히 척추 후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게 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또 생활 습관, 생활 속 부상에 따라서 이렇게 척추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무리를 했을 때 허리가 잠깐 아프다가 쉬면 다시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년 이상 이 허리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급성 요통, 만성 요통 나눌 수 있겠는데 원인부터 다르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은 지속 시간에 따라서 급성, 악업성,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통증 지속 시간 6주 이하인 경우를 급성이라고 하고요. 6에서 12주까지를 악업성,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될 경우는 만성으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성 요통에는 염자나 골절, 디스크 탈증에 해당되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급성 통증은 대부분 며칠간 꼼짝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가 찜질이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 보통 한 2에서 3주 후에는 통증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보정이 됩니다. 네.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데 모든 병이 그렇듯 허리 통증도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만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 등 병원에서 진단받는 다양한 척추 질환이 대형성 변화에 의한 만성 질환입니다. 네,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허리 통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허리 디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허리 디스크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허리 질환이 아마 디스크일 텐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디스크 자체가 병명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입니다. 네.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조직인 추간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네. 디스크가 체중 부하 시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고통을 겪지 않고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크는 연안 중심부인 수액과 이를 싸고 있는 질근 내각부인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수액은 탄력을 잃고 섬유는 갈라지거나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섬유는 사이 틈이 점점 커지면서 수액이 틈 밖으로 밀려 나오거나 터져 나오게 되는데요. 튀어나온 수액이 신경 뿌리를 누르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 주간반 탈출증. 그림에서 보시면 그 오른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디스크가 원래는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조직을 말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디스크라고 통칭을 하는 거군요. 자, 이렇게 허리 디스크는 심하게 허리를 다쳤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이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허리 디스크는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이라든지 허리 움직임이 심한 운동,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세수를 하다가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노화로 인한 태양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PC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증가하면서 잘못된 자세로 인한 젊은 층에서도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얘기를 들어보면 통증이 심하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끊어질 것과 같은 통증은 물론 다리 쪽으로 가지 방사통이나 다리 저림 증상까지 동반되는데요. 네. 엉덩이, 다리, 발까지 저리거나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는 통증이 좀 덜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통증이 특히 심해지는데요. 네.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약화와 감각 이상, 반사작용 이상 등이 있을 때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다리, 뭐 발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할 텐데 모두 수술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을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호전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먼저 해볼 수 있고요. 네. 이상의 치료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신경에 주사로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치료인 신경차단술과 다음에 설명드릴 미세관을 이용해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시술인 신경성형술 등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치료, 운동 치료, 뭐 물리 치료, 약물 치료 해보고 그래도 뭐 통증이 낫지 않는다 싶으면 주사 치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경 차단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신경 차단술은 통증이 원인이 되는 신경에 주사로 약물을 투입해 네.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예. 역시 그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은 이제 시술한 장면인데요. 디스크와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마 사이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주사 바늘이 보일 겁니다. 네. 바늘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신경에 있는 부종을 가라앉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통증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척추에 구조의 이상은 없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금 신경 차단술 살펴봤고요. 이제 또 신경 성형술은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아마 신경 성형술일 텐데요. 네. 역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그림은 이제 시술 장면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엑스레이 검사상에 나타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신경성형술을 먼저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특수 카세타라고 하는 가나다란 간을 사용해서 꼬리뼈를 통해 문제가 되는 신경까지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에 오른쪽 보시면 이게 물리적으로 눌리신경을 감압하는 방법이 오른쪽 엑스레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염증 완화제라든지 유착 방지제 같은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치료해 줍니다.
신경성형술은 한 10분 정도 짧은 시술을 받고 네.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바로 일상생활이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후 통증이 호전이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보통 한 4에서 한 6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참조로 알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피부 절개가 없고 통증이 크지 않고 고령자, 당뇨병 환자, 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허리 디스크부터 척추관 협착증까지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2대 마련해 놓고 있고요. 방송 중에 전문의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희 척추 질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한 2달 전에 네, 이렇게 발 쪽으로 이렇게 저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주무르고 이렇게 있다가 괜찮아졌어요. 예, 괜찮아졌는데 지금부터 한 보름 전에 또 며칠간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입원을 해가지고 MRI를 찍었거든요. 네, 네네, 찍었는데 3, 4, 5번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예, 하셔가지고 네. 예, 그냥 약만 한 일주일분 지어주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약물 그래서- 치료만 지금 받고 있으신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뭐 운동 이런 것도 말씀 안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약간 저리기는 저리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한번 나오길래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연세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예, 예. 54세입니다. 50대. 예. 지금 어때? 보행시는 어떠세요? 보행시 저림감이 좀 심해지시나요? 아니면 보행시에 좀 편해지십니까? 보행시에 조금 좀 불편합니다. 네. 지금 3, 4, 5번 여러 군데 있는 거 봐서는 이제 뭐 디스크도 있지만 좀 연세도 네. 좀 있으시기 때문에 협착증 가능성이 좀 계시거든요. 네네네. 아마 척추관을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아마 주위의 신경이 좀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지금 제가 봐서는 한 2개월 정도 되셨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증상이 또 보름 뒤에 다시 나타나고 또 재발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운동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네. 앞으로 설명드릴 그런 비수술적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단순히 약만 드시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네. 찾아가지고 좀 충분히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네.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우리가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추천해 드리는 운동은 역시 우리 조깅 운동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 요가도 가액하지 않는 이상 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얕은 야상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허리 스트레칭 운동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 그걸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 또 요즘은 또 각 병원에서 여러 가지 도수 치료라든지 근력 강화 운동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네네. 치료도 가까운 병원 가셔서 상담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우리 허리 강화 운동은 금방 되진 않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 네. 3개월 꾸준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여기서 좀 질문이 있다면 네네. 뭐 걷기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30분 정도는 아.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최소한 아침 저녁 30분 운동하시는 게 상당히 호전이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네. 선생님, 네네. 이렇게 허리 밑으로 약간 엉덩이 위쪽 네네. 그쪽으로도 조금 아프거든요.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허리, 특히 엉덩이 통증이 왔을 때 고관절 네. 쪽을 많이 의심하시는데요. 물론 네. 고관절 쪽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흔한 것은 이 허리에서 오는 통증이 방사통이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 엉덩이 통증은 허리 통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높지 않던 야산이나 우리 그냥 조깅 같은 거 네네. 아침 저녁 걷는 게 상당히 도움을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수영도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더 네. 궁금한 네. 점은 없으신가요?
네네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성훈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허리 디스크 비수술적인 치료까지 알아봤는데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심한 경우라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허리 수술을 하면 나중에 못 걷는다거나 평생 허리병으로 고생한다든 잘못된 편견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다리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도 심각한 장애가 온 후에는 수술을 해도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 방법은 미세현미경 초간판 제거술과 그다음에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허리 디스크의 표준 수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수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 디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수술 부위를 한 5cm 내로 작게 절개한 다음에 이제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여 신경을 감압하는 치료인데요. 네. 상당히 현미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경에 대한 합병 손상이 적기 때문에 합병증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로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과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령화와 함께 발생률이 큰 척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대형성 만성요통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환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요. 노화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년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척추에는 이제 척추뼈를 따라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 그림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척추뼈와 인대가 심한 노화를 겪으면서 비정상적으로 뼈 일부가 자라나면서 인대가 두꺼워지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하얀 선이 이제 척추관이 되겠고요. 네. 검은 게 이제 뼈가 튀어나와 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관 주변을 싸고 있는 인대와 디스크, 관절 등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네. 내부에 있는 신경을 눌러 통증이 발생한 질환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척추관 연결되어 있는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어딘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 곳에만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흰 곳이 그 척추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눌리다 보니까 오히려 척추관이 끊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유도 나이 탓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화에 따른 대형성 변화입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는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받으면 대형성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척추관 내로 인대가 두꺼워지고 부풀어지게 됩니다. 네. 그 영향을 따라서 안쪽 공간이 좁아져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뼈의 노화 현상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환자의 90%가 50대 이상이면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환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노화와 함께 이제 폐경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폐경기 시 호르몬 변화가 동반이 됩니다. 네.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인대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잘 오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더 잘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두꺼운 뼈나 인대에 의한 인대가 좁아져서 생긴 게 척추 협착증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고 저절로 넓어지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연적인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노화가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성의 경우에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심지어는 걷기도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로 이제 허리와
엉덩이 통증부터 시작해서 점차 허벅지가 당기고 아래쪽까지 이제 무릎 아래까지 발바닥까지 저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대부분이 완화되고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시는 경우를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예. 이처럼 허리를 숙이면 일시적으로 이제 신경 통로가 넓어지면서 통증을 줄어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밤에 증상을 보시면 밤에 잘 때 쥐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 외에도 다리가 점점 마비되는 것 같은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지고 그래서 다리를 옮기기가 이제 어렵게 됩니다. 네. 누워 있거나 앉을 때는 아프지 않다가 일어서서 걸으면 엉덩이나 아래쪽 다리가 당기고 쉬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병이 진행될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도 걷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마비나 대소변 장애는 발생하는 게 드문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로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 받으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운동적,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게 됩니다. 네.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통증 완화와 허리 기능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비수술적 주사 치료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성형술과 풍선합장술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술들은 시술 시간도 짧고 또 일상생활 복귀도 빠른 편입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풍선 확장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앞분에 설명드린 거 신경성형술과 비슷한데요. 신경성형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좁아진 척추관 안으로 풍선을 삽입해 물리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시술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술 방법은 아까 말했던 그 신경성형술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척추의 꼬리뼈를 통해 이제 풍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그 가운데 세 번째 그림 중간에 보시면 아마 예. 풍선이 같이 달리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방사선 사진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수 카세타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약물을 넣게 되면 풍선이 부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좁아진 척추관을 직접 넓혀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예. 실제로는 혈관 계통에 이제 협착에 주로 사용되는 것을 척추 질환에 적용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신경성형술과 비슷하게 마찬가지 한 20-30분의 짧은 시술 시간, 한두 시간의 안정에서 바로 일상생활이 복귀가 가능하고요. 특히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나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군 환자에도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던 신경성형술과 차이를 비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직접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풍선 확장술 이름처럼 조금 쉽게 얘기하면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힌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저희 이성훈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지금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척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저는 4번, 5번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이요? 아니, 뼈가 네. 연골에 뼈가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허리가 안 좋는데. 네. 그래서 연골을 공굴이라 하나 그거를 했는데 예. 오른쪽 왼쪽 다리가 뭔지 재지고 아팠는데 근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 좀 해보려고요. 네. 다리도 발바닥도 재지고 무릎 밑에가 아프고 엉디 쪽에가 너무 아프고 그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연세는 대충 어느 정도 되시나요? 66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시술한 데는 작년에 5월달에 했는데 공굴 치는 거는 10월달에 했어요. 5분 10월달에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봐서는 아마 진단명이 아마 압박골절 같습니다. 압박골절 되면서 아마 그쪽에 아마 시멘트에 의한 그 시술을 받으신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우리 압박골절이 오면서 주위에 있는 그 디스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은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 아마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이번에 압박골절에 의해서 좀 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마 좀 신경이 지금 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그 정확한 사진을 봐서 판단은 안 되겠지만 어느 쪽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만약에 지금 이 시술만으로는 안 될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신경 차단술 같은 그 주사요법을 한번 받아보시면 좀 더 편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거를 받았거든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네네. 예, 받았는데 네. 받을 끝에밖에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달라 하니까 수술이 조금 이러다고 하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네. 지금 그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하신 게 어떤 건가요? 저린 거 말고 보영 씨 어떠세요? 보영 씨도 많이 저리세요? 아, 보영 씨는 약간 별로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네네. 하여튼 간에 허리도 우리 아이 너무 기분 나쁘게 아프고 네네. 다리도 아파요. 네. 그런데 우리 집이 3층인데 계단을 잘 못 올라오겠고요. 올라오고 나면 굉장하게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 압박골절이라는 게 일부 사람에서는 좀 더 이게 압박 강도가 좀 더 진행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압박골절 압박 정도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압박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압박 때문에 혹시 신경이 눌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재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 통화 더 있어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척추질환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제가 네. 일주일 전에 이제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27이거든요. 네. 27인데, 이게 디스크 증상이 좀 계속 왼쪽 다리가 저린데 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뭐 다른 조치를 취하신 건 없으시고요. 신경 주사를 한번 맞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약물은 계속 먹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일어서 있을 적에는 통증이 괜찮은데, 네. 이제 앉아 있을 때 좀 그 다리 저림이 좀 있고, 아,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배에 힘을 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이제 다리 저림이 좀 심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연락드렸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네. 그 디스크 진단 받기 전에 증상은 얼마 정도 있었나요? 한 2, 3주 정도 이게 다리 저림이 좀 찌릿찌릿하게. 네, 네. 지금 봐서는 이제 한 2, 3주 지나셨고 다른 증상이 있으신데 이제 기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4에서 한 6주 정도는 지금 하시는 운동 치료와 주사 치료를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상 봐서는 디스크는 맞고 그리고 혹시 뭐 제가 사진을 못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박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압박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면 한 4에서 6주 정도는 운동 치료와 좀 주사 치료 좀 받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그 사이에 시술 정도 치료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담당 선생님 계시니까 주치의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네. 만약에 지금 주사 치료도 호전이 없으면 한번 비수술 방법 치료도 한번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혹시 운동 치료는 뭐 어떤 것이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운동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운동 조깅하고 수영, 그다음 등산 정도로 이제 권해드리는데요. 네. 지금 제가 봐선 환자분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보다는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근육 강화 재활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척추 견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 좀 예예예. 그런 걸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으세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네. 물리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 같은 거는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게 잠시적으로 이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라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치료 디스크를 우리 근본 치료라는 것은 디스크를 이제 바로 제거하는 치료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팔도 두 개지 않습니까? 약간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누를 때는 우리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이라는 것도 아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적응하게 되면 또 건강해질 수가 있으세요. 신경이 튼튼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디스크도 어떤 디스크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디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몸이 건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런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술같이 직접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치료 효과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보면은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들 좋아지세요. 그런 치료를 하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너무 안 좋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갖고 열심히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예전에 이렇게 2년 전에 진단을 받기는 협착증이라고 4번, 5번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나아졌는데 네. 얼마 전부터 다시 이 뒷다리가 땡기고 엄지발가락에 마비 증상이 오거든요. 예. 이렇게 자다 보면은 장단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와요. 움직일 때 보면은 뻣뻣하게 그렇다든지 지금도 왼쪽 엄지발가락은 항상 저리고 감각이 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예전에 시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지 자꾸 시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운동을 해라. 정말 2년 전만 해도 한 500m를 못 걸어갔어요. 네. 걸어가면은 다시 구부리고 일어나서 가야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한참 걷다 보니까 잘 걸어다니고 있더라. 한두 시간씩 걸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갑자기 얼마 전부터 이래 서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뒷다리가 다시 땡기기 시작하고 마비 증세가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5세요. 네네. 비교적 좀 빠른 시기에 오신 건데요. 네네. 2년 전에 진단 받으실 때도 부위가 왼쪽 부위였나요? 예, 왼쪽 다리, 그때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네네. 다 같이 땡겼어요. 네네. 싱크대 앞에 서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네. 지금 어쨌든 제가 정상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 마비가 네네. 진행되면 반드시 다시 재촬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옛날 4번, 5번 디스크가 악화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네네. 부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위는 다시 재검사를 해서 네. 옛날 사진랑 비교를 한 다음에 만약에 신경이 너무 눌려서 마비가 진행될 것 같으면 그때는 수술이 빠르시다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가까운 요즘은- 병원에 다시 네네.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엉덩이 골반 쪽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것도 엉덩이 골반하고 발가락은 연결되는 신경이거든요. 네네. 같은 신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네. 네. 네. 더 궁금한 네, 점 너무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네네. 재검사 하시는 게 좀 다시 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하긴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뭐 네네.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뭐 달라졌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다시 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성훈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풍선 확장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풍선 확장술이나 뭐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잘 안 될 땐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는 이제 적응증이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로
허리와 다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아까 전하신 같이 이제 하지에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말초 신경 증상이 심하고 근력이 약화될 경우, 그다음에 보행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는 우리 수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감압술이 있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척추 유압술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두 가지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감압술이라는 것은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이 되겠고요. 네. 보시면 이제 신경이 왼쪽 그림 보시면 까맣게 눌려 있는 것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 하얀 길이 관통된 걸 볼 겁니다. 좀 펴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까만 것이 인대가 부풀어 있던 부분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 사진상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까만 부분이 다 제거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 보이게 됐고요. 네. 이제 그러고 이렇게 해서 감압을 하게 되는데 너무 검은 이 인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불안정할 경우가 덜 생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뼈를 아니면 인대를 제거할 경우는 불안정이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유압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척추 유압술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 방법, 신경 감압술 그리고 척추 유합술 두 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까지 알아봤는데요. 허리가 아프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조건 디스크부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까 지금까지 보신 매우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은 다리가 아프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증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프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엉덩이, 다리, 발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디스크 젤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뼈와 관절 같은 딱딱한 조직이 신경을 누르는데요. 디스크는 주로 증상이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디스크 환자는 누워서 다리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어하지만 협착증 환자는 통증 없이 다리를 60도 이상 들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표처럼 모든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고요. 디스크와 협착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병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증상에서 차이가 큰 것 같고요. 또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척추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 심한 경우에는 척추 분리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척추 분리증 어떤 질환입니까? 척추 분리증은 척추의 마디와 마디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네. 이걸 끊어진 상태를 이제 우리가 척추 분리증이라고 말합니다.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뼈 마디를 연결하는 부위에 결손이 생긴 부분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도식화된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제 방사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척추의 불안정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 약 전체 인구의 5%가 갖고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척추뼈의 기행과 발육 부진 등의 선천적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외상의 축적, 태형성 변화 등 후천적 원인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척추의 마디와 마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인 이 척추 분리증 증상과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척추 분리증이라 해서 극심한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금방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통증이 있더라도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허리를 뒤로 젖었을 때, 오래 걸을 때 아픈 정도입니다. 안정을 취하면 금방 호전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는 드문데요. 네. 평소 이제 스트레칭, 조깅, 수영 등 운동과 함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며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척추 분리증이 척추 전방증후증 같은 다른 척추 질환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 하는데도 허리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분리된 뼈와 뼈를 하나로 붙여주어
안정성을 주는 척추 유압술이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척추 질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질환도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이라고 하죠.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가 위아래로 틀어져 있다는 의미로 척추뼈가 앞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왼쪽 그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신경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척추 협착증이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좀 비슷한데요. 위쪽의 척추뼈를 보시면 위쪽 척추뼈가 아래쪽보다 앞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처를 지나는 신경을 누르게 되어 허리 통증이나 다른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MRI 되겠습니다. 저렇게 거의 한 반 정도 앞쪽으로 전방 전이되어 있는 뼈가 앞쪽으로 예. 전방 전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척추의 뼈대로 똑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 마디가 밀려 나오면 걸을 때 배는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뒤로 쭉 내민 오르그림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쏠려 나온다 이런 미끄러져 말씀이신 나오는 거죠? 거죠. 예. 네, 아니 보니까 많이 아프고 또 통증도 심할 것 같은데요. 척추 전방전이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존적 치료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초기 발견 시 심상 안정과 활동 제한이 중요합니다. 네. 요통이 주 증상일 경우에는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고 보조기를 착용해가지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다든지 신경 증상이 심하고 계속 증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누르는 압력을 감소시키면서 네. 뼈를 고정시키는 고정술 및 척추 유압술을 통해 어긋난 뼈를 바로 잡아주는 그 왼쪽 사진은 수술 전, 오른쪽이 수술 후 사진 보시면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완전히 고정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술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저희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죠. 250-5100번, 5200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척추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저는 허리가요. 왼쪽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또 심하게 아파서 예. 이렇게 걸을 때는 뭐 무거운 거 조금 더 들고 걷지도 못하겠고 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오르막에 조금 올라가면은 뭐 한 5분 거리에서도 이렇게 좀 쉬었다 가야 되고 네. 그래 다리가 아픈 건가 허리가 아픈 건가 지금 8월 달에 그때 제가 이제 MRI를 해봤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도 해보고 허리도 해봤는데 허리에도 약간 뭐 디스크가 있다 그러고 다리는 이제 시술로 조금 했었는데 그 다리도 계속 아프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싶어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연세가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64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증상이 나타나신 지는 몇 년쯤 되셨죠? 전에 한 10년 정도 돼서 한번 그래가지고 우리들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이게 뭐 4번, 5번 뼈에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신경을 누질러서 그렇다고 그때 뭐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 뒤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올 여름부터 이렇게 허리가 그리 좀 제리고 다리가 왼쪽 다리 쪽으로 제리고 발가락까지 이리 제리고 어떤 때는 이제 제린 건 없는데 이게 엉덩이 쪽에 이쪽이 왼쪽으로 그렇게 아프면서 걸음을 잘 못 걷고. 네. 지금 증상을 들어봐서는 척추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으세요. 예. 혹시 최근에 MRI 검사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몇 월 달쯤 하셨나요? 8월 달에 어떻게 진단이 됐었나요? 그때 이제 디스크가 조금 약간 티 났다고 그러면서 약간 뭐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거 이를 간단히 뭐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때하고 지금은 증상 어떠신데요? 좀 더 악화되셨나요? 그때는 이렇게 그렇게 심한지를 몰랐는데 지금 좀 이제 촌이다 보니까 일을 하니까 조금 더 저기 뭐고 일을 많이 하고 할 때는 좀 더 저리고 아프고 조금 심해는 조금 낫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봐서는 제가 봐서 5분 이상 걷기 힘드시면 상당히 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예. 봐서는 지금 계속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시술이나 안 될 경우 수술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한번 예, 수술 예. 방향을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걸어도 뭐 그렇게 많이 그게 없고, 이제 좀 오르막 같은데 물건을 좀 들고 이렇게 걸었을 때는 조금 많이 더 심하게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네요. 네,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파갖고 네. 병원에 가니까 협박증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꼬리뼈 있는 쪽으로 이렇게 주사를 놔주시대요. 예. 근데 이거 주사를 놔니까 오른쪽으로는 이 약이 들어가는 그게 들어오는데 왼쪽에는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이 약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치료를 하다가 한 4번을 제가 주사를 맞았는데 네. 저게 뭐고 아직까지 우리 하이 걸음거리면 이게 뒤가 땡겨요. 뒷다리가 땡기면서 걷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허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리 네. 쪽 통증은 어떻습니까? 다리 쪽 통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하이 뒤가 땡기면서 우리 하이 그래요. 걷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시고요. 걷는 데는 좀 걷고 나면은 좀 땡긴다 할 정도로요. 네. 지금 증상을 봐서는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십니다. 예, 계속 예. 조금 지금 약물 치료하시고 꾸준한 운동 치료 이거 방금 했던 거 주사 치료 하시면 제가 예, 봐서는 좀 더 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계속 좀 치료 좀 받아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 약이 들어가도 왼쪽에는 전혀 감각이 없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약이 이리 내려가는 거 그게 들어오는데 왼쪽에는 선생님이 너무 막혀가지고 입원을 해야 된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 그러신 입원해 분들이 갖고, 있을 수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실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좀 더 치료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좀 더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뚫힙니까? 뚫히는 이제 가장 큰 완전 뚫리기는 이제 결국 수술을 해서 뚫어야 되는데 예, 우리 예. 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하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치료하시면 또 효과를 보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렇다면 뭐 치료를 하시기 전에는 뭐 지금 답답하셔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스스로 뭐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같습니다. 예. 생활 습관을 좀 하면 훨씬 이런 통증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시청자분 지금 들리시죠? 예, 예. 네. 뭐 평소에 이 질환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뭐 따로 하시는 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운동은 못 하고 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예. 직업이 되다 보니까는 이래 손님들 대화하고 막 앉아 있고 이래 하던 직업이 되다 보니까는 네. 운동은 더 크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 어떤 이제 일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느껴요. 움직일 네. 수 없을 정도로 허리를 네. 왼쪽으로 그래서 병원에 갔더만은 협착증이 심하다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렇죠. 운동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기는 감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조깅은 좀 하시고요. 예, 제가 봐서는 근육 강화 운동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근육 강화 운동은 운동. 예, 그런 운동은 각 병원에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집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운동을 좀 꾸준히 좀 받아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성훈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양한 척추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장수 시대 이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척추를 지키고 또 허리 건강을 또 지키는 일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리의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전부터 서서히 진행하는 대형性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뿐만 아니라 그냥 목, 어깨, 다리 등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통증을 줄이려고 잘못된 자세를 취하다가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평소 허리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보통 짝다리로 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계속 이런 자세로 서 있다 보면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기 때문에 서 있을 때는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때도 그 척추의 할 모양을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베개를 종아리 아래에 받치고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 물건을 들 때도 허리를 숙이기보다도 숙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일할 때나 운동할 때 허리에 이제 과도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걷기 운동 등 가벼운 운동을 좀 꾸준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체중 조절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 바른 자세와 또 꾸준한 운동 꼭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성훈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만성요통 환자들이 이제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시술과 방법들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픈 것도 참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 후에 전문적인 의료진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에 맞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75%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고른 식습관 대신에 김치나 국 등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나 씹는 기능, 또 음식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기도 하지만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면역력도 높이고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